안녕하세요. 전일 요소수 품귀대란으로 유니온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침갭이 많이 안 뜨길래 시초가에 진입하려고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동시호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매수호가에 받치는 물량이 탄탄하게 들어옵니다. 체결이 지연되자 매수 주문을 취소합니다. 지나고 보면 실수였죠. 호가창을 보면 동시호가 가격을 끌어올렸던 탄탄한 매수 주문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00원에서 9,220원에 있는 4만주 매수 주문들입니다. 9,220원까지 지지를 받는 걸 보고 9,250원에 매수하려고 세모 체크를 해둡니다. 뒤늦게 9,260원에 매수 주문을 넣지만 이미 가격은 날아가 버립니다. 만약 시초가에 잡았다면 저점 매수하여 매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놓쳤기 때문에 거꾸로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 준비를 합니다. 매도 주문이 나오는데 9,320원에서 멈추는 걸 보고 9,340원에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튕겨져 올라가는 듯 하더니 9,380원에 매도벽을 느끼고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윗꼬리 장대 음봉이 출현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시초가에 매수하지 못하고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타점은 그만큼 수익폭도 줄어들고 손실 가능성은 확대됩니다. 9시 9분이 되자 순식간에 9,340원까지 물량을 쓸어갑니다. 조금 뒤 다시 한번 9,360원까지 물량을 쓸어갑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물량을 쓸어가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유니온은 전일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자 다른 트레이더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에 동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상승했는데 유지된다는 건 누군가 받치고 있다는 의미고, 장대 양봉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누군가 위로 매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길게 양봉을 뽑아내면 두 가지 고민이 듭니다. 팔까 홀딩할까? 저는 홀딩하는 걸 선호합니다. 단기 고점이라는 걸 알아도 시원하게 시세가 나고 있다면 설령 주가가 하락해서 본전 손절을 하더라도 지켜봅니다. 그래야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는 습관은 수익을 쌓아갈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에서 매도만 하다가는 10% 이상의 수익을 보는 날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전에 매도해서 잘라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을 걸 알아도 그 하락을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니온도 버텼는데요. 그대로 장대 음봉이 나와서 얻은 거 없이 손절을 치고 맙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할 거냐고 물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설령 이번엔 내 수익을 전부 반납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니온 매매에서 잘못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시초가의 매수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꿰니 스텝이 꼬여서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온은 평소에는 조용한 종목입니다. 가끔씩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유니온은 장대 양봉에 종가 베팅을 하면 지뢰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7월 26일에 7.84%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시가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개파락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전 장대 양봉도 똑같죠. 종가 4%에서 마감했는데 다음날 시가 마이너스 1.25%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양봉 뒤 개파락 전적이 많은 종목입니다. 여기 양봉 뒤 개파락, 여기 양봉 뒤 개파락, 여기 양봉 뒤 개파락, 여기 양봉 뒤 개파락, 여기 양봉 뒤 개파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봉 뒤 엄청난 개파락.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개파락했습니다. 양봉의 시초가보다 아래에서 시작했죠. 양봉은 20.3% 종가 마감했는데요. 시초가는 마이너스 17.68%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니온은 장대 양봉에 종가 베팅하면 지뢰를 밟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의 역사를 모르면 한 번은 실수해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공부가 중요하죠. 물론 2020년 11월 4일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우세에 관련주로 유니온이 급등했던 것이죠. 정치 테마주는 하루아침에 또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꺼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11월 4일 유니온의 장대 양봉에는 진입하지 않고 위험을 피한 투자자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도박처럼 베팅하거나 트럼프 관련주인지도 모르고 차트만 보고 매수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을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최대한 오버나잇을 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니온은 왜 트럼프 관련주냐? 히토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심심하면 등장하는 중국의 견제 카드죠. 중국은 과거부터 미국과 무역 분쟁이 있을 때 히토류 수출 제한 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고 덩샤오핑이 말했습니다. 오일 쇼크 때 중국은 자원 무기화의 위력을 직감하고 히토류 개발을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은 히토류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박카드로 사용하니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이 히토류 연구 자석의 자국 내 생산을 부활시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히토류 연구 자석은 전기차와 풍력 발전용 터빈에 사용됩니다. 연구 자석은 무엇이냐? 네오디뮴 연구 자석인데요. 히토류의 주요 응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네오디뮴의 원자 번호는 60입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여기 아래에 60번에 ND라고 적혀 있는데요. ND가 바로 네오디뮴을 뜻합니다. 네오디뮴은 자연에서는 순수한 형태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죠. 바로 이 네오디뮴을 가지고 강력한 자성을 나타내는 네오디뮴 자석을 만듭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왜 필요할까?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확성기, 이어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은 크기가 작죠. 질량이 작고 부피가 작은 전자기기 제품에 사용하려면 자석이 작은데 강력한 자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성을 나타내는 네오디뮴 자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문방구에서 파는 막대 모양 자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강력한 자석이 필요한 곳에 네오디뮴 자석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큰 힘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데 비단 크기가 작은 제품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풍력 발전용 터빈에도 사용됩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알려진 자석 중 가장 강한 자석입니다. 가격이 비싸진 않네요. 가격이 싸고 가벼운데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석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국이 대부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압박 카드를 만지작 할 때마다 미국, 영국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질질질 끌려갈 바에야 직접 만들자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영국은 전기차용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 공장을 건설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 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전략이죠. 영국은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을 1990년대에 중단했습니다. 중국과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자 이제는 직접 생산하려고 계획을 바꾼 것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